왜 이렇게 모든 게 버겁지? 언제쯤 마음이 편안해질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때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마음 한 구석이 무겁게 짓눌려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울 때,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때, 웃음이 나오지 않는 날이 계속될 때, 오늘이 그런 날이신가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5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나눠볼게요. 이 방법들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작은 지혜들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잠시 당신 자신에게 다정한 시간을 허락하세요. 마음의 회복은 그런 작은 허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작은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고 싶다는 작은 소망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니까요. 첫 번째,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입니다. 우리 마음도 날씨처럼 매일 달라집니다. 맑은 날, 구름 낀 날, 폭풍우 치는 날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감정의 날씨를 부정합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데, 아니야, 지금 날씨 정말 좋아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우울하지? 그냥 행복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잘 견디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감정 자체보다 그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죠. 명상가이자 작가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라.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다. 그는 또한 당신이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풍 속에서 괴로워하는 대신 잠시 위에서 태풍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슬픔인가요? 분노? 불안? 공허함? 혹은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나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아, 이게 실망감이구나. 지금 내 마음은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습니다. 기쁨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슬픔과 분노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모든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을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지금 불안감이 느껴지는구나. 가슴이 조이고 호흡이 빨라지고 생각이 복잡해져. 그리고 그 감정을 그저 지켜보세요. 마치 강물을 바라보듯이요. 강물은 흘러가듯 감정도 흘러갑니다. 지금 폭풍우가 치더라도 결국 지나갑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도 언젠가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요. 당신의 우울함도 불안함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날씨일 뿐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지금 이 감정이 느껴져도 괜찮아. 이것도 나의 일부야. 이 감정이 영원할 필요는 없어. 두 번째,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기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히나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결정들을 지금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공정한 비교죠. 마치 초등학생이 풀었던 수학 문제를 대학생이 된 지금 와서 왜 이런 쉬운 문제를 이렇게 풀었지라고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연결하는 점들은 미래에 가서야 보인다. 당신은 미래를 내다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 없다. 오직 과거를 돌아보며 점들을 연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당신은 그 점들이 어떻게든 미래에 연결될 것이라 믿어야 한다. 그가 말한 점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의 경험들, 선택들, 그리고 심지어 실수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실수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그 경험이 당신의 삶의 중요한 의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과거 실수도 후회스러운 결정도 언젠가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연결될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때의 당신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당시의 지식, 경험, 감정 상태로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거예요.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전공을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고 있다면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때의 정보와 상황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실수를 후회한다면 그때도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 상황에서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했어.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고마워. 이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 무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저 지금보다 덜 경험하고 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것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당신은 미래로 나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성취도 칭찬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과를 이루었을 때만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졸업, 대형 프로젝트 완성, 중요한 시험 합격. 이런 눈에 띄는 성취만이 축하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작 칭찬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당신은 어떤 때보다 스스로를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그녀는 평생 어둠과 침묵 속에서 살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배운 것은 작은 단어 하나였습니다. 물이라는 단어였죠. 그 작은 시작을 스스로 축하하며 그녀는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감은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리고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나요? 바로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은 자신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나요? 타인에게는 쉽게 건네는 칭찬과 격려를 정작 자신에게는 아끼고 있진 않은지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이 지쳤을 때야말로 자신을 다독이고 격려할 때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낸 작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것만으로도 성취입니다. 우울할 때는 그것조차 쉽지 않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것도 성취입니다. 끼니를 챙겨 먹은 것도 중요한 자기 돌봄입니다.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미소 지은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도움을 청한 것 자체가 대단한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틴 것 자체가 엄청난 성취입니다. 특히 마음이 무거울 때는 이런 일상적인 일들조차 산을 오르는 것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낸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그냥 잘했어 보다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도 버텨준 내 마음에게 고마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의 내가 충분히 가치 있어. 당신이 가진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주 진심으로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다시 세우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자녀, 완벽한 학생,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부모, 완벽한 친구, 완벽한 연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SNS에는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이 넘쳐나고 우리는 그것과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과 같습니다. 아무리 다가가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치고 소진되고 결국 무너집니다. 작은 아시들의 작가 루이자 메이 올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해지려 하지 않는다. 그저 나로서 충분하다. 19세기 여성으로서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았던 그녀는 완벽함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글을 써야 했고 동시에 당시 여성에게 기대되던 모든 역할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완벽함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만큼은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완벽함을 추구하며 자신을 소진시키는 대신 충분히 좋은 상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일에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70점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50점만으로도 충분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것은 약점이 아닌 인간의 본질입니다. 슈퍼히어로는 영화 속에만 있어요. 실수와 실패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실패 없이는 배움도 성장도 없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면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은 낭비가 아닌 회복을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쉬어야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부모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죠.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상태면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잠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모든 일을 다 끝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삶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때로는 무너짐 자체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건물이 새 건물을 위해 철거되듯 때론 우리의 오래된 신념과 습관이 무너져야 새로운 성장이 시작됩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이 말을 자신에게 건네보세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느껴보세요.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5번째, 일상 속 작은 행복 찾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공, 극적인 변화, 화려한 성취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한 전환점, 인생을 바꾸는 사건, 큰 승리만을 기다리며 현재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순간들에 있습니다. 마치 별을 볼 때 가장 밝은 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 가득한 작은 별들의 반짝임을 느끼는 것처럼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커다란 승리가 아니라 사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의 영화에는 화려한 액션이나 극적인 변화보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에서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는 장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차를 타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는 풍경,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소피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지는지 기억해 보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화려한 불꽃놀이보다는 조용히 타오르는 촛불에 더 가깝습니다. 대단한 성취의 순간들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모여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빠르게 살다 보니 이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의 따스함, 차나 커피를 마실 때 느껴지는 향기와 온기, 좋아하는 음악의 첫 소절이 들릴 때의 설렘,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의 반가운 꼬리 흔들기, 지나가다 마주친 이웃의 따뜻한 미소, 맛있는 음식 한 입의 기쁨, 깨끗한 침구 위에 누웠을 때의 안락함, 잠들기 전 읽는 책 한 페이지의 위안.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서 마들렌 과자를 먹는 순간의 행복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담긴 그 작은 과자 한 입이 그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의식적으로 발견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특히 마음이 무거울 때는 이런 작은 기쁨들이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경험한 작은 행복들을 떠올려 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행복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모여 당신의 어두운 마음을 조금씩 밝혀줄 것입니다.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작은 빛들을 놓치지 마세요. 마음이 가장 지칠 때일수록 이런 작은 행복들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친 마음을 다시 세우는 5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 그대로 인정하기,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기, 작은 성취도 칭찬하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하기, 일상 속 작은 행복 찾기. 이 방법들은 모두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더 친절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친구가 되어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자신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스티브 잡스, 헬렌 켈러, 루이자 메이 올콧, 미야자키 하야오. 이 위대한 사상가와 창작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거창한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평화와 의미를 찾는 지혜였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과하며 더 깊은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삶은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작게 그러나 끈질기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산을 오르는 것도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회복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실되게 살아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 상처받는 능력,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인간성을 증명합니다. 오늘도 애쓰고 있는 당신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잊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숨을 쉬는 것,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 미소 짓는 것, 다시 시도하는 것.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기 있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의 작은 성취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이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작은 시작, 작은 변화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따뜻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전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의 햇살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